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가지고 요 영상을 올리는데 요 책입니다.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중간고사 대비해서 좀 연습 문제 총정리입니다. 의외로 어렵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꼭 보고 연습하셔가지고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 플러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 프로그램 요거 설치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렸으니까 전산회계 운용서 3급 실기 영상을 보시고 꼭 설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에 기초 데이터랑 한글 파일, 정리된 한글 파일을 보냈거든요. 요거 또 받으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시고 일단 요거부터 다운받으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살짝 급한데요. 1시간 컷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분 컷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요 S 플러스를 실행을 하면은 1, 2, 3, 4로 임의의 회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회사 등록을 누르고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아무 번호나 회사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뭐 1111 이렇게 만들고 이름도 뭐 1111 상관없습니다. 1기 2023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만들면은 닫기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기수까지만 치고 닫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1111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임의의 가짜 회사입니다. 가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없앨 회사예요. 이 상태에서 회계 탭에 백업 데이터 복구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바탕화면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다운받은 폴더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9999 개동 스포츠 제가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복구해서 학번으로 복구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2학년 2반 뭐 99번 있네요. 98번 예, 이렇게 들어가시고 네,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만 해놓고 막 시작을 해요. 급해가지고 그럼 안 되죠. 뭐 해야 돼? 로그인을 꼭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만든 2298로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확인하셔가지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스겜으로 좀 빠르게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자, 요거는 입금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죠. 보통예금에 돈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날짜 치고 1월 5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나한테 현금이 늘었나 줄었나 우리 회사에서 현금은 뺐고요. 보통예금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출금 전표를 써서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써줘야 되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네, 이렇게 해서 금액 500만원 5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우리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당좌에 예입하다. 자, 요 밑에 거는 거래처 등록하는 거 빼고는 좀 생략을 할게요. 일단 당좌거래 계약하고 현금을 당좌에 예입했으니까 또 현금이 나갔죠.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입니다. 이 경우도 출금 전표를 한번 써볼게요. 날짜는 1월 10일 출금 전표 당좌예금 근데 여기 당좌예금이 우리은행 당좌로 만들래요. 98003 이런 경우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새로 만들 때는 여기서 플러스키 코드 칸에다 플러스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원하는 거 우리은행 당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딱 치시면 저는 뭐 가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네은행 당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코드를 입력할 수 있죠. 요때 코드를 쳐주는 거예요. 코드가 98003으로 해달래요. 저는 98005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만든 거기 때문에 등록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게 등록이 되죠. 그리고 상세한 요런 내용들은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여기 금융 탭에 이 우리은행 당좌 있죠. 여기다가 자세한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좌번호 같은 거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수표 등록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1월 13일 서울스포츠가 발행한 사채를 구입하고, 자 사채지만 만기가 80일이에요. 자 사채 우리가 발행하면은 사채죠.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근데 구입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만기 보유나 매도 가능 증권이 될 텐데, 여기서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현금성 자산이 있는지 문제를 보시면은 계정 과목부터 등록을 해달래요. 한번 계정 과목 등록 한번 해볼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들어가서 자 숫자 있는 칸에서 126 이렇게 치면은 여기 자 원래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나오는데 대동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요거를 바꿔볼게요. 현금성 자산, 네 이렇게 바꾸고 구분은 일반, 여기서 일반, 요거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계정 메뉴에 계정 과목 추가하는 거, 요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러면 분기를 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월 13일 40분 만에 컷 할 수 있을까? 스겜 화이팅! 차변해. 자 일단 이걸 구입했으니까 늘어났지, 우리 입장에서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현금성 자산, 현금 이렇게 쳐볼게요. 현금성 자산, 방금 만든 126번 현금성 자산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게 사채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 서울스포츠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서울스포츠.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당좌 예금을 발행해서, 당좌 예금에서 나간 거죠.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이고요. 거래처는 우리은행입니다. 얘는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죠. 예금, 돈을 받아야 되거나 돈을 갚아야 되거나 또 예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은행 거래처. 자 다음 문제 실습 예제 2로 가볼게요. 여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산은행에서 1월 4일입니다. 부산스포츠에서 차용증서를 받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주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고요. 받아야 될 그게 생긴 겁니다. 대여기간 12개월이니까 단기라고 보고요. 이율 2%로 해가지고 부산스포츠에다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단기 대여금이겠죠. 1월 4일 차변의 단기 대여금, 이것도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처 부산스포츠. 없죠. 없는 경우에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얘를 4002 부산스포츠 구분 전체로 그냥 등록을 해달래요. 구분은 그냥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플러스 눌러가지고 해볼게요. 플러스 눌러서 부산스포츠 주가 있었나요? 주가 앞에 있었네요. 부산스포츠 주 부산스포츠, 이렇게 엔터를 치면 거래처 코드 뭘로 할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4002로 엔터 치고 등록을 누르면 하나 생겼죠?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가볍게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을 이체해 줬대요. 600만원. 근데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돈을 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을 뺐으니까 대변에는 국민은행 보통예금부터 쳐야 되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 보통에서 600만원을 이체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계정 과목을 가리고 있었어요. 몰랐네. 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2월 1일 하나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현금을 예입하다. 자, 정기예금을 만들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래처부터 등록을 해주는 게 편해요. 여기 자 거래처 명은 이거 그대로, 우리 예를 들면은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1월 4일에 보통예금에도 국민은행 괄호 열고 보통까지 다 써줬죠. 거래처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 등록, 금융거래처로 가서 여기서 등록을 할 때 하나은행 예금까지, 요 예금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코드는 98004. 98004 하나은행, 아까 예금이었죠? 하나은행 예금. 헷갈리지 않게 다 써주는 거예요. 예금. 그리고 괄호를 안 쳤네요. 예금. 이렇게 하고 계좌번호는 001. 여러분들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001
21-0517-205.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체크를 잘 해줘야 되죠. 자, 요거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정기예금이죠. 그러면 정기예금의 체크. 자, 내가 돈이 많아서 거치해두고 싶다. 예금으로 하면 되고, 달마다 내고 싶다. 적금으로 하면 되죠. 계좌 개설점은 하나은행. F2 눌러서 근데 하나은행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해야 될까? 은행을 등록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코드 4번에다가 하나은행을 써볼게요. 하나은행. 이렇게 등록해주고 확인하면 다시 여기서 물음표를 누르거나 F2를 누르면은 요걸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하나은행 무슨 지점인 건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니까 예금 종류 정기예금 이렇게 써주고, 만기 수령일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날짜를 쓰면 돼요. 2024년 2월 1일. 만기 수령액은 모르지만 이율은 3%입니다. 이자율에다가 3% 써주시고요. 됐죠? 네, 이렇게 써주고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도 써줄게요. 개설일은 오늘 여기 2월 1일이죠. 23년 2월 1일 2024년 2월 1일에 만기.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럼 거래처 등록을 해줬으니까 얘 분개를 해줄게요. 현금을 예입했으니까 차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현금, 출금전표 써볼게요. 2월 1일이죠. 2월 1일. 자, 여러분들 아까 대충 풀어봤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뭘까?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금전표 써서 정기예금. 예금. 거래처 꼭 써줘야 되죠. 하나예금 요걸로 해볼게요. 예금 이렇게 칠까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하나은행 예금. 금액은 30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기 재무상태표 통합계정 메뉴에서 정기예금 요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좀 모르겠으면 그 부분만 체크하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고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월 8일 대전 스포츠에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자, 요건 페이크고 현금 페이크고 보통예금에 입금한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줬던 돈이 돌아오고 보통예금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 대여금. 날짜는 2월 8일.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뭐였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얘도 거래처 되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받았는데 안 적어 놓으면은 또 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1000만원. 네, 자, 문제 끝났고 실습 예제 3번.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대전 스포츠 주식. 자, 주식을 살 때는 요 100주랑 얼마에 구입한지 이 7,000원이 중요합니다. 2월 9일. 자, 수수료. 여기서 수수료 별표 쳐놓고 요 문제는 몇백 번대예요. 얘만 모든 거 대부분이 800번대 비용인데 얘만 900번대. 영업 외 비용에 900번대. 얘만 또 수수료 비용이 따로 나옵니다. 모든 자산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 그냥 포함하는데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만 얘만 900번대다. 따로 나옵니다. 2월 9일. 차변에 뭐죠? 단기 이렇게 치시면 돼요.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거래처는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줄게요. 대전 스포츠 주식을 샀고요. 여기다가 100주 샀는데 100주 이거 필수 아닙니다. 요거 적는 거 이거는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당 7,000원이었다. 그 하나당 이런 거를 골뱅이로 개당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70만원어치죠. 70만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대금이 또 따로 나왔죠. 그 비용이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보면은 수수료 비용 946번입니다. 수수료 수익 쓰면 안 돼요. 수수료 비용 거래처 없고요. 얘는 3만원.
그럼 이 돈을 모두 뭘로 냈냐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대변에 73만원.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친구들은 천천히 들어보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7일 이 보유 중인 거를 대전 스포츠 주식을 50주를 처분을 했는데요. 원래 7,000원에 샀었죠. 근데 10,000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는 나한테 이 수수료는 헷갈리지 말게,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분개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통 예금에 들어올 때 요 받은 돈 중에 아예 돈 빼고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원래 50주를 10,000원에 처분하면 5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45만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차변부터 적어줄게요. 2월 27일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 국민은행 돈은 45만원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50주 10,000원에 처분을 해서 아주 좋게 5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5만원 빼고 알아서 은행에서 빼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대변에는 주식이 사라졌죠. 샀던 거 팔았죠. 이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자, 얘가 사라졌는데 얘는 무슨 주식이었냐면 대전 스포츠 주식이에요. 얘는 항상 우리가 구입했던 거를 팔 때는 그 구입했을 때 가격, 이 구입 취득 가격을 써줘야 돼요. 얘가 7,000원에 50개 곱하기를 해보면 7,000원짜리였죠 원래. 7호 35만원짜리예요 35만원의 가치로 구입했던 거를 45만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남은 대변에 있는 이 10만원 남는 만큼은 뭘까?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익이죠. 비싸게 팔았죠. 그러면 단기 이렇게 검색을 하고 처분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익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평가 이익은 아닙니다. 이거는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처분 이익은 내가 팔았을 때 이익이에요. 요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자본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주고 금액 10만원. 여러분들도 이게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식 팔았는데 10만원이나 벌면 기분 되게 좋죠. 물론 그 반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자, 실습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어음입니다. 4월달 어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외상매출 대금 중에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이거 페이크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또 그 다음에 약속어음으로도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700만원. 4월 2일 차변에 두 가지 돈을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3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받을어음. 자, 받을어음은 거래처가 대전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받았죠. 대전 스포츠. 그리고 700만원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어음을 받은 거는 외상으로 해도 되는데 어음을 받았다는 거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종이를 받았습니다. 어음이라는 종이를 받았기 때문에 F 몇을 눌러서 F3을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해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상태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어음 종류는 약속 어음,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받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가나 2222 0003 0002번 0002. 자, 요거를 이제 받은 어음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발행일은 오늘자, 만기일은 7월 30일자죠. 2023년 7월 30일. 자, 지급은행 어느 은행에서 줄 거냐면 하나은행 역삼 지점이래요. 여기 F2를 눌러서 하나은행 그리고 역삼 여기까지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적요란에다가 어음이 잘 적혀 있으면 되겠고요. 자, 4월 5일 풀어볼게요. 매출처 울산스포츠의 외상매출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자, 뒤에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또 받으러음으로 받았는데 외상매출금 우리 권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빚을 얘는 어음으로 갚은 거예요.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받으러음, 그리고 거래처는 울산스포츠.
금액은 800만원 받았습니다. 자, 어음에서 F3을 누르라고 했었죠? F3 눌러보면은 어음의 상태, 자, 보관 그대로 두시고요. 어음 번호는 요걸로 받았대요. 그러면 바로 입력. 어음이 차변, 바들어음이 차변에 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여기를 손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나 22003. 자, 그 다음에 만기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월 30일 2023년 4월 30일. 그리고 지급은행은 하나은행, F2를 눌러서 하나은행 역삼지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돼요. 종이로 줬잖아. 받은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차변에 있으면 돈을 받은 거니까 어음 그대로 여기다가 어음 번호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왜 받았냐면 외상 매출 대금 때문에 받은 거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얘가 사라집니다. 얘는 울산 스포츠 800만 원.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죠. 차변 대변에. 자, 4월 6일입니다. 이번에 자금 융통을 위해서 받아서 보관 중이던 대전 스포츠 발행의 어음을 할인을 받았대요. 할인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만기도 안 됐는데 빨리 가서 그냥 돈을 받아버리려고 매출 채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매출 채권을 처분할 때 당연히 빨리 돈을 받고 싶으니까 손실이 있겠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이 되게 중요해요. 많이 까먹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고, 차변에 돈이 들어왔죠? 13,150원 빼고 돈이 들어왔대요. 여러분들도 예금 같은 거 만기 전에 갑자기 해지하면은 이자가 좀 적어요. 그렇죠? 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보통인가요? 하나은행 당좌로 들어왔네요.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은행 당좌. 여기 돈이 들어오는데 원래는 1,000만원이에요. 원래 1,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산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누르시고요. 1,000만원에서 빼기 13,150원 빼고 들어왔대요. 요거 13,150원 13,150원 엔터 치면은, 자, 여기 계산된 값이 나오죠. 암산으로 가능한 분은 그냥 하시고요. 적용 누르면은 네, 적용 반영을 그대로 하면 요 값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 원인이 뭐냐면 어음을 갖다 팔은 거야. 자, 어음이 사라지죠? 바들어음 대변에 왔네요. 자, 바들어음은 누구 거죠? 대전 스포츠 발행입니다. 대전 스포츠 발행의 어음 1,000만원짜리를 은행에 갖다 팔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F3을 눌러서 그 어음이 뭐였는지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바들어음이 대변에 있는 경우에는 어음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할인인지, 여기 맨 밑에 보세요. 보면은 할인, 배서, 만기, 부도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선 할인을 한 거예요. 기간이 안 됐는데 한다. 숫자 2를 눌러서 할인을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어음 번호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대변에 있을 때는 더블 클릭해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1,000만원짜리죠? 선택. 자, 할인기관 어디서 할인을 받았냐면요, 하나은행에서 할인을 받았어요. F2 눌러서 하나은행. 이 문제에서는 하나은행이 좀 일을 많이 합니다. 역삼 지점에서 했죠? 역삼.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에 근거해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주는 거야. 자, 연 2%를 계산해서 13,150원이 나왔겠죠? 여기다 숫자 2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4월 28일로 넘어갈게요. 매입처 인천스포츠 외상 매입대금 7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자, 이번엔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는 이제 넘긴 거죠. 외상 매입금이 사라지고 외상 매입금을 갚고, 그러니까 차변에 옵니다. 얘는 부채가 사라졌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는 받으러 4월 28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은 거예요. 인천 스포츠 금액은 700만원, 대변에는 받으러. 자, 바들어움이 또 대변에 왔네요. 얘는 대전 스포츠 거예요.
요 거래처 중요합니다. 둘 다 인천으로 걸어놓으면 안 되고요. 받으러 오면 분명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될지가 거래처가 옛날에 있었을 거야. 지금은 대전이 나한테 갚아야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이거 화나움이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700만원 돌려막기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받으러 오면 반드시 F3을 눌러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번에 얘 상태가 어때요? 어음의 상태. 배서 했죠, 배서. 배서 딴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숫자 3 눌러가지고 배에서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찾아보면은 700만원. 배서라는 거는 뒷면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됐죠. 인천 스포츠 여기 지급거래처만 요건 됐습니다. 요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받으러 외상 매입금 요거 F3 눌러서 하는 거. 요거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4월 29일 매출처 울산 스포츠에서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자, 이번에는 추심 의뢰 문제인데요. 29, 30일 문제는 항상 묶여서 나옵니다. 29일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냥 의뢰만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쓸 거는 5,000원 밖에 없어요. 수수료만 낸 겁니다. 얘는 800원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29일. 자, 이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 쓰고 수수료 비용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시고요. 5,000원. 가장 금액이 적은 거래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그냥 부탁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처에 직접 전화 걸 수 없잖아, 그치? 거래처인데 왜 돈 안 주세요? 그럼 다음 달에 수주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은행에다가 만기인데 돈 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만 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음과 관련된 거래를 해주죠. 어음이 사라지고 받으러음이 사라지고 대변에 오고 그리고 당자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이 늘어나겠죠. 하나은행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됐습니다. 금액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8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죠? 받으러음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울산 스포츠에서 발행했던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듣고 있겠지만 제 앞에는 20명이 지금 앉아서 조용히 있겠죠? 민망하지만 이게 프로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자, 다음 문제 정하십니까? 1승 예제 8번. 거의 다 왔다. 그치? 김혜계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위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출장비 줄 때는 금으로 일단 얼마 들지 모르니까 일단 돈을 그냥 현금 뽑아서 준 거예요. 현금을 줬으니까 출금전표 쓰고 가지급금으로 돈을 줍니다. 근데 직원한테 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줄지 모르니까 거래처 등록을 해서 확실하게 해줍시다. 새로 등록을 하려면 무슨 기준이죠? 플러스 등록돼 있는 여기다가 김회계 이렇게 코드는 5,000번으로 해달래요. 5,000 이렇게 하고요. 얘한테 이분한테 30만 원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5월 17일. 생각하면서 풀면은 또 괜찮아요. 출장 가서 돈을 썼다고 하는데 또 3만 원을 반납을 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3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현금 일단 3만 원. 네, 현금 3만 원 늘어났습니다. 자, 또 차변에 이제 비용이 들죠. 교통비, 숙박비, 식대 다 합치면 여비 교통비입니다. 이게 27만 원이 들었어요. 비용으로 여비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개 나오는데 고민하지 말고 800번대 여비 교통비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금액은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출처가 뭐죠? 원인이 그렇지. 가지급금으로 줬던 돈으로 썼대요. 이게 거래처는 김회계. 이번엔 있죠? 김회계 아까 등록을 해서 30만 원. 요렇게 요거입니다. 전형적인
5월 거래 보면은 가지급금 주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정산하고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5월 18일 부산 스포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기로 자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하고 찜하는 돈으로 20만 원을 냈대요. 계약금으로.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계약금은 뭐라고 하죠? 선급금이죠. 계약금을 줬을 때는 선급금. 5월 18일 차변에 선급금은 제 자산입니다. 내가 찜한 돈, 내 돈입니다. 아직은. 선급금 거래처 꼭 써줘야 되죠.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니까. 부산 스포츠. 제가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거래처 꼭 쓰셔야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계좌 이체 보통예금.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오케이, 10번. 야, 이거 할 수 있겠지? 화이팅 화이팅. 10번. 화이팅 해야지. 자, 6월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자, 투자 목적 토지면은 투자 부동산이에요. 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 토지면 토지,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자, 6월 2일 차변에 투자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땅이 있네요. 근데 당좌예금으로 샀죠. 거래처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하나은행 당좌수표 발행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4일.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정기예금이라고 페이크를 치고 사실은 기간이 2년이죠. 장기예금이라고 분기를 해달라. 요 문제였습니다. 거래처부터 한번 써볼게요. 전체 메뉴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금융 탭에 98005. 제가 이거 아까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장난이 아니죠. 장난은 아니고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98005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98005 여기다가 신한은행 바로 열고 예금. 자, 여기 써있죠? 예금. 요거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은행명은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1. 저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여러분은 이거 풀로 쓰세요. 자, 정기예금. 계좌 개설점은 F2 눌러가지고 신한은행.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 그리고 만기 수령일은 2025년 6월 4일. 2025년 6월 4일. 만기 수령액 모르고 이자율은 3.5%. 계좌 개설일은 오늘이죠. 6월 4일. 2023년 6월 4일. 2025년 6월 4일까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고 닫기를 누르고요. 이제 거래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6월 4일. 자, 차변에는 현금을 예입했으니까 차변 안 써도 되겠네요. 출금 전표로 써봅시다. 출금에 장기예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장기예금. 정기예금이 맞죠 원래는. 근데 기간이 2년이라고 이렇게 페이크를 주면은 1년이 넘어가는구나. 장기예금이라고 알아서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 예금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500만 원을 입금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6월 8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자, 일단 장기 투자 목적이고 주식이에요. 만기가 없죠.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확실한데, 자, 제가 그때 매도 가능 증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사고 팔고가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 팔지 않을 건데 가만히 있어. 근데 뭔가 가치가 올라가. 기분만 좋지. 미실현 손익이라고 얘기했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미실현 손익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남의 이름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차변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네들을 검색해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유동, 비유동. 근데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비유동이면은 1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큰 거. 자, 비유동. 얘를 구입을 했어요. 100주. 주당 7,000원이 중요해, 5,000원이 중요해? 7,000원이죠. 7,000원. 이거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자, 그럼 7,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70만원. 현금 구입이니까 땡큐네. 한 줄만 적으면 되네. 출금 전표 적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 거래처에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수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수원 스포츠 없으면 여기다가 수원 스포츠 주, 그냥 알아보게만, 무슨 주식을 샀는지 알아보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예제 11번. 자, 여기 물건을 사게 되면 여러분 그때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뒤에 컴퓨터 뒷면에 스티커 붙여져 있고 의자 뒷면에 스티커, 고정자산이 있으면은 회사에서는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작년에 구입한 애들을 등록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취업하면 알 거야. 앞에 누가 퇴사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일 안 해놓고 간 거야. 열받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이거 등록해 볼게요.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누르셔가지고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자산 코드 5001에 건물 쭉 엔터 쳐서 여기서 계정에서부터 F2를 눌러서 건물 코드는 5001. 자, 자산 이름은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2년 작년이에요.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새로 구입한 건 4번에 쓰는 거고요. 작년에 산 거는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기초가액이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낡았냐? 이거 낡은 225만 원이 낡았어요. 225만 원. 이렇게 써주면 현재 이거를 중고나라에 팔았을 때 가치, 시장 가치가 나오죠. 자,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10년. 취득수량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품. 자, 비품 F2 눌러서 비품. 자, 그리고 코드는 5002. 자산명은 컴퓨터. 취득일은 7월 1일 2022년 작년입니다. 7월 1일.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기초가액에다가 200만원. 그 다음에 상각 누계액은 20만원. 네. 내용 연수는 5년. 네, 뭐 취득수량 한개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됩니다. 요거 800번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도 본사 건물도 당연한 거지만 한 개, 여러 개 살 때는 여러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올해 새롭게 구입을 한 거예요. 일반 전표 7월 1일. 되게 많네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물 트럭을 구입하고 취득세 운반비. 자, 요것들 페이크죠? 다 합치는 겁니다. 그냥 차량 운반고가 810만원짜리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해가지고 냈습니다. 자, 차변에 차량 운반고 810만원. 거래처도 쓰라네요. 거래처, 신규 거래처 현대자동차 여기 쓰래요. 원래는 여기는 안 써도 되는데, 자, 플러스 눌러서 하나 해줍시다. 현대자동차 주 강남 지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코드를 원하죠. 4003 4003. 네,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등록 탭 눌러서 등록 나오고요. 금액은 810만원. 네, 요거를 뭘로 냈냐면 당좌예금, 대변에 당좌예금 810만원.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날 여러분 자동차를 나중에 사면 알겠지만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필수입니다. 그럼 보험도 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현금으로 냈으니까 출금전표 쓰고 보험료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쓰셔야 됩니다. 얘도 거래처를 써달래요. 삼성화재주 강남지점. 그럼 플러스를 눌러서 삼성화재주 강남지점 이렇게 쓰고요. 코드는 4004. 네, 탭 눌러서 나오고, 또 여기다가 기간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2023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좋습니다. 실제로 업무할 때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시험에는 어음만 적요란에 꼭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등록을 해줄까요? 요 자동차 샀으니까 810만원짜리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해서 다시 엔터 쭉쭉쭉 쳐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F2를 눌러서 차량 운반구 해주시고요. 코드는 10번으로 해달래요. 10번. 자산명은 화물트럭. 취득일은 오늘 7월 1일 2023년입니다 7월 1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것만 여기다 쓰셔야 돼요. 신규 취득 및 증가. 얘는 새로 샀잖아, 그치? 얼마? 800만원 쓰면 안 되고요. 810만원. 택배비랑 뭐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그냥 쓰는 겁니다. 정액법, 정률법은 정액법 숫자 1 눌러주고요. 여기 안내문이 나오죠. 정률법, 정액법. 그 다음에 내용 연수, 얘 몇 년 쓸 거냐면 자동차 5년 쓸 거래요. 취득 수량 1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럭 했고요. 두 번째,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구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에어컨 등록부터 해주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바로 비품, 에어컨 비품이죠. 밑에다가 F2 눌러서 비품 코드는 5003 에어컨. 취득일은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2023-7-7일. 여러분들 7월 달에 에어컨 사면 망해요. 9월에 옵니다. 4월에 사셔야 돼요. 자, 200만원 정률법, 정액법. TMI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TMI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에 적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개해 볼게요. 보통 예금으로 샀으니까 차변에 비품, 대변에 보통 예금. 7월 7일. 진짜 야, 우리 반이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다. 혼자 떠드는데 대단합니다. 역시 2학년 2반이고요. 네. 차변에 여러분 박제되고 있어요 여기에. 내 얼굴 박제되지. 네, 여러분들 목소리와 리액션이 후회되나요? 좀 더 박수 칠걸? 야, 까먹었어. 뭐였지? 비품. 거래처 없고요. 200만원. 대변의 보통 예금. 종초도 저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나가셔도 돼요. 네,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3분 남았는데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강풍으로 건물 유리창 깨져. 자, 얘들아, 건물 유리창 깨진 다음에 원상복구 해놨어. 건물 가치가 늘어나니? 아니요. 아니지, 그냥 비용이지. 수선비. 오케이. 7월 10일 차변의 수선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70만원. 오, 현금으로 내면 너무 좋아요. 왜 시장분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전표 하나만 쓰면 되니까. 출금 전표 12번. 야, 거의 다 했다. 업무용 컴퓨터를 18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이거 200만원에 샀는데 20만원만큼 낡은 거 180에 팔았으니까 적절히 판 거예요. 뭐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컴퓨터 비품이니까 7월 23일에 비품을 팔아 버리겠습니다. 금액은 돈은 180만원 받았어. 자, 차변에 현금 180만원. 대변에는 컴퓨터 팔았죠? 비품. 원가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200만원짜리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자, 비품 요 대변의 반대쪽 차변에는 이 비품이 얼만큼 낡았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당황하지 말고 요 비품 212번이니까 213번 그 다음 번호를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20만원 낡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적절한 가격에 팔았죠? 자, 다음 문제 8월 1일입니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권 취득하게 되어서 특허 등록 비용 포함해 210만원. 당연히 210만원이고요. 자, 이게 8월 1일이죠. 8월 1일에 차변에는 특허권을 구입을 했죠. 특허권 210만원. 네, 그리고 이거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야, 거의 다 됐어. 좋아, 할 수 있다. 야, 자, 잠깐. 야, 헷갈려. 뭐야? 특허권. 코드는 1000. 그 다음에 이거 특허권. 그리고 취득일은 오늘 8월 1일 2023년 8월 1일.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210만원. 그리고 정액법, 정률법. 몇 년? 7년. 오케이. 자, 됐어. 다 했어. 한 문제.
제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2년. 이게 뭐예요? 임차 보증금이죠. 내 돈입니다. 돌려받아야 돼요. 제가 슬픈 썰 얘기해줬죠 이때. 네, 차변에 임차 보증금. 이 거래처 꼭 써야 돼. 평화빌딩 없어. 플러스 눌러서 평화빌딩. 자 쓰고 코드 4007. 아이 1000만원. 자 그리고 당좌수표 다 했어. 당좌수표, 당좌예금, 하나은행 당좌예금 1000만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